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의 탐사보도 프로젝트 중앙탐사대 김승래입니다. 학우 여러분, 한국의 사립대학 등록금이 13년째 동결에도 불구하고 OECD 7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고등교육 지출액 중 정부 지출의 비율은 39.7%로 OECD 평균인 66.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났는데요. 교육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명색에 맞지 않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수준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학은 학생들에게 이에 걸맞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1년 반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례적인 비대면 대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98%의 학우들이 교육의 질 저하 및 시설 이용 불가에 대한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020년 2학기 진행됐던 등록금 환불의 규모와 금액이 부족했고 재정 관련 정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등록금 환불 논의,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오늘 저희 중앙탐사대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의 재사용, 유튜브 강의 대체, 실시간 소통의 부재, 모두 비대면 전환으로 학우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강의를 수강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많은 페널티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다니는 것은 강의를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사회에 나가기 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없게 된 학우들, 학교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실기실 사용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저희가 작업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의 질이 좀 떨어지고 교수님과의 콘텀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소통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대학 생활의 꽃이자 좀 핵심이라고 치면 MT라던가 새내기 배움터 그리고 축제 같은 그런 공식적이고 오프라인 행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에는 이제 대규모로 인원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비대면 학사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에 본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신랑부의 규준 6%, 2학기 1.3% 환급을 진행했습니다. 1.3%의 환급은 인문사회계열 기준 한 사람당 약 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우들을 만족시키기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 금액은 올해 초 본교와 중앙운영회 사이에서 4차까지 진행되었던 등록금 환불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중운위는 이 회의에서 적립금으로 더 적극적인 환불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는 적립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교육시설의 신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한 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본교의 경우는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으로 작년 진행되었던 교육부의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된 대학입니다. 한편 사립대학 적립금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교육부는 2020년 대학이 재난 시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금 환불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학우 측은 적립기금 인출로 등록금 환불 예산의 추가 확충을 요구했으나 본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 인출 예정인 기금 등을 제외하면 추가 가용 예산 확충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금 환불 협의체 2차 회의에서 학우 측은 이러한 본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등록금 환불의 재원으로 가용한 6억의 출처 자료, 재정 부족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최근 3년간 적립금 수입 현황 등의 재정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문제는 이후 총학생회를 포함한 일부 대표자만이 학교의 예산 조례를 검토했고 3, 4차 회의록은 누락된 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학우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총학생회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산 내역서라든지 적립금 내역이라든지 장학기금의 내역이라든지 등록금 환불에 필요한 내역들, 그리고 현재 학교 측에서 등록금 환불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종합적으로 요구를 드렸었고요. 중운위 측만 열람을 해라, 단과대 학생회라든지 학과 학생회 공유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 학우에게도 절대 공유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 정보를 안 채로 논의를 진행해서 최종 금액 1%라는 금액이 확정이 돼서 이후 총학생회는 등록금 환불 협의체 총회의 결과만을 보고했는데요. 결과에 등록금 환불 예산 추가 확충이 불가능하며 환불 예산이 7.8억으로 확정되었다는 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결산 내역을 포함한 일부 재정 정보는 공시되었지만 비공개 관행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이 존재, 일반 학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의 불충분 등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학우가 등록금 환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적립금이 1,20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그 장학 목적의 지정 기금이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좀 세부 사용처 같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그래서 직접 해도 대부분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혹은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문의를 해도 뭐 무응답하거나 반려당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대학을 불투명하고 학생 배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훈이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낸 등록금 사용 내역이라든지 학교의 운영 내역에 대해서 학생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를 해오던 관행 자체를 학생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정하자라는 내용인데 학교 측은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재정 정보가 부족한지, 어디서 수입이 감소했고 어디서 지출이 증가했는지를, 그리고 왜 등록금 환불의 금액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학우분들께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 상황이 현재 여기까지 오진 않았지 않았을까. 이처럼 본교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일부 재정 정보의 전체 공개를 2년 가까이 회피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학생입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등록금 환불 예산 추가 확충 불가능을 결정짓고 필요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저희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재정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인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인이 영업상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2013년 연세대학교의 경우 등록금 인상률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했으나 적립금 재원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점, 등록금 인상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교가 공개하지 않는 재정 정보는 과연 본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일까요? 이에 관해 본교가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타대학과 본교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기준을 비교해 봤는데요. 다음은 강원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정보의 종류와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타대학과 달리 본교는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어떠한 일을 학교에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학우들에게 필요한 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기준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교는 꾸준히 등록금 환불이라는 명칭 대신에 특별장학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등록금 환불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등록금 환불 협의체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강의평가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의 질 하락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이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중훈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50%의 학우들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학습에 지장이 있다에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의평가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를 무조건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심성의껏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같은 번호로 한 줄로 쭉 체킹을 해서 내는 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서 학교적인 시스템적인 고민도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학사와 비대면 학사를 비교해서 강의의 어떤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비교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전에 등록금 환불 설문조사를 돌렸을 때도 한 70% 정도 되는 학우분들께서 이제 비대면 학사와 대면 학사의 어떤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절대적인 한계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본부로부터 등록금 강의평가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수치화한 자료들을 한 몇 개년치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강의평가 역시 등록금 환불 거부의 근거로는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등록금 환불 요구에 정부는 사립대학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등록금 논의에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학생회라든지 중훈이가 조금 더 결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다만 학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좀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는 이야기인데요. 정보를 소상히 공개해달라는 이런 상식적인 요구조차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또 다른 주제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2022년에는 대면 학사를 경험한 학우보다 그렇지 못한 학우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본교도 대면 학사로 전환하게 된다면 비대면 학사에서 교육권을 보장받는 등록금 환불 논의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등록금 환불 논의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드는 지금 대학 구성원의 관심과 감시의 불씨로 다시 불을 지필 시점입니다. 대학은 단순히 강의를 듣고 학위를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공동체에서 지식 이상의 것을 배우기 위해 등록금이라는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이제는 학교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취재를 위해 또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